대국민 주치 의료 채널 온앤 닥터TV 열려라 의문의 진행을 맡은 유정걸입니다. 열려라 의문은 의과대학을 지망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과대학 진학의 다양한 방법, 노하우를 차례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로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가 김응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열려라 의문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죠.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입시 최일선에서 성공적인 의대 진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 방면으로 좀 돕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어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 쓴 오명들 중에 하나가 사교육공화국이란 말이죠. 사교육공화국이라는 오명의 한가운데 영어라는 교과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은 4% 1등급, 4% 이내를 1등급이라고 하는 상대평가를 두고 90점만 넘으면 된다. 영어는 1등급 절대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친구, 또 의대에 진학한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 과목을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의대 입시에서 영어의 위상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체제가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영어에 대한 좀 입시적 부담이 줄어들려는 목적이긴 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실제로 그러해요. 그래서 영어가 1에서 2 한 등급 정도가 타 과목으로 따지면 한 문제, 0.5문제 정도의 변별을 가지지 못하는데 사실 그런 일반적인 어떤 영어에 대한 그 입시에서 위상을 의대, 메디컬 입시에 그대로 적용하기라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네. 보편적으로는 절대평가가 돼서 부담이 줄어든 건 맞지만 적어도 의대를 가겠다는 친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진행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몇 개의 대학을 한번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네, 계명대 다 의대입니다. 네, 단국대, 동국대, 순천향대, 제주대, 조선대 의대, 그리고 몇몇 한의대까지. 이 대학들에 가지는 공통점, 영어와 관련된. 이 동국대, 단국대 등이 건국대까지 포함되면 삼국대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학들은 영어를 1등급을 득점하지 못하면 의대 진학이 좀 어려운 학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영어가 1이 아니면 네, 진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네. 가상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표에 보시면 학생 A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이 친구는 이제 수학, 영어, 탐구 거의 이제 만점에 수렴이 된 점수고 국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의예과를 지원했으면 거의 이제 문 닫고 합격하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 친구는 자막에 보시면 이 친구는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네네. 이제 가상 입시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 학생하고 이제 학생 B를 보겠습니다. B 학생 같은 경우는 A랑 거의 똑같고요. 영어만 2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일반 입시에서는 영어 하나 정도가 2등급이 떴으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국어 한 문제 정도의 느낌이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이 친구는 단국대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30점이 증발해요. 영어가 2등급이 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아예 지원조차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합격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대 입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의대 입시에서의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그래서 좀 1등급 이런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메디컬로 좀 봤을 때 이제 학생 C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C 학생 같은 경우는 앞서 A, B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수학 부분이라든지 탐구가 조금 더 저조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고대 중위권 정도 라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약대나 수의대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영어가 2가 아니라 1이었다면은 지방 약대 수의대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어가
뭐 단순하게 98이냐, 99냐, 97이냐, 96이냐 이런 경쟁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이게 90과 89가 되는 순간 이건 이제 천당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어가 1에서 2가 되는 순간 의대를 못 가고 한의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1에서 2가 되는 순간 뭐 한의가 한 단계 또 떨어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대학의 수준이라든지 등급이 영어 1, 2가 결국 한 등급씩 내려간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서 1등급의 구간 내에서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내에서 1등급의 밀도로 보자면 네. 훨씬 더 영어는 덜 빽빽한 그렇죠. 편인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이 100점도 1등급이고 그렇죠. 90점도 1등급이니까 90점과 100점은 같은 점수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평가에서는 편한 면이 있지만 89점이 되는 순간 어떤 대학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대학의 다양한 어떤 점수의 계산 방법을 시자면 30점이 증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하는 영어라는 과목. 메디컬 계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7개 의대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의대 지원으로 한번 볼게요. 한의대 전국에 12개 한의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백분위 반영되는 대학이 8개고 또 표점으로 반영된 대학이 표준 점수죠.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매년마다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백분위 반영 대학에서 보자면 통상 저희가 이제 수능으로 1에서 2, 영어가 1에서 2로 봤을 때 그 한 등급이 수학으로 따지면 반문제 정도의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백분위 반영하는 이 한의대 같은 경우에 영어 2등급은 적어도 수학 두 문제 이상의 느낌이 반영되고 있는 실제로는 그러면 상대평가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표점 반영하는 대학에서도 수학 표점 같은 경우가 이제 원광대나 동의대 같은 경우 보면은 한의대학의 경우입니다. 네네네. 감점이 5점 8점이 돼요. 1에서 2로 가는 순간 감점이 그러면은 수학 표점 이제 환산 점수를 했을 때 수학 표준 점수 1점이 환산 점수 1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1에서 2가 되는 순간 만약에 마이너스 5점이다 감점 당했다면 수학 표점 5점이 감점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의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의대 입시에서 뭐는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좀 영어가 상대적으로 그 변별이라든지 유상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결국 여러분께서 의대를 진학하겠다 그리고 의대 입시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영어로 이제 이과대학 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 이제 이과대학을 이야기할 때 수학과학을 제일 최전선에 세우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다음 방송에서요. 그런데 선생님, 최근에 영어가 심상치가 않아요. 작년 9월 모의평가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던 영어, 그러니까 그 구간이 한 8.4%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의대를 합격한 친구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이 4.7%. 그러면 이건 거의 절반이 되네요. 다른 과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된 거고요. 엊그제 고3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90점 넘는 친구들이 1.47인가요? 예상된 비율이? 이건 그러면 뭐 국어나 수학, 탐구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수어란 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에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뭐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서 풍선 효과 같은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영어 좀 수상하죠? 네, 많이 수상해졌죠. 작년 이제 9월부터 조금 출제의 기조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뭐 킬러 문항의 분포라든지 혹은 또 문제에서 어떤 그 난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변화가 아직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적절하게 적응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작년 수능에 4.7%대로 급감을 하고 그래서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1.47 와, 거의 극악이군요. 네, 극악이죠, 극악. 또 더 중요한 건 2등급도 8% 그럼 정도대라는 80점을 거예요. 넘는 친구가 그러니까 총 이제 10%가 안 된다는 과거 거예요. 1등급의 네, 내용이 네, 네, 2등까지 내려온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난도의 상승을 보였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런 기조의 변화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시간이 좀 있겠죠.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적응도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아직 결과는 올해 수능 나왔지 않았지만은 이제 9월 네네. 그리고 또 실제 수능에서의 그 N수생, 네. 재수생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 평가원이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한다면 이 난도를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좀 더 걱정되는 바죠. 그러니까 네. 소위 이제 어느 정도 6월이 어려웠으면 좀 난도를 좀 낮춰서 수능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난도가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충실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합니다. 열렬한 의문은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또 수능을 통해서 의대를 가는 방법, 그리고 수시란 전형에서 필요한 요소들, 이과대학이 평가하는 다양한 역량 중에 창의적 체험 활동, 또 교과 역량, 또 교과와 연계된 교과 세트, 그런 면접,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영어 선생님을 제일 먼저 모신 까닭이 이 최근 심상치 않은 이 영어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아니 태어나자마자 영어 공부 시작하는데 1등급 학교 그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해야 영어 학습 효과적으로 해서 의대를 가는 문을 여는 영어 공부가 가능할까요? 뭐 제가 영어 선생이고 그런 탓으로 가지는 좀 뭐랄까요, 좀 선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네. 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이것이 이제 평가원은 사실 그냥 평가원의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평가원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가 네네네. 그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 단지 그 방식에서 혹은 어떤 그쪽 문제의 어떤 방식에서 조금 기조가 달라졌다지 본질은 바뀐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난도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곧 어떤 뭐 수능에서의 평가에서 바라는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어떤 뭐 그 평가 대상이 바뀌었다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능 영어의 준비를 영어 선생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좀 저학년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좀 영어 선생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꼭 하고 싶은 건 말씀. 이제 수능이 뭐냐, 수능 네. 영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논리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논리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휘 그리고 또 뭐 구문이나 문장의 분석, 독해, 내용의 이해, 독해 네. 그리고 또 문제 특정 유형의 해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건 논리다. 네네. 예를 들어서 어휘 같은 경우 뭐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 많이 안다는 게 양적인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어휘량을 네, 늘린다. 그렇죠. 사전적인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네. 사전적 의미를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실전에서는 그 많은 의미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주어진 맥락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소위 말하는 어휘력. 근데 그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전적 의미가 A, B가 있는데 이 맥락을 보니 여기서 볼 때는 B적인 의미가 더 적절하겠군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택은 논리가 하는 거잖아요. 판단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문장의 구조가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문장에서도 중의적인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일한 표현. A의 구조, B의 구조가 다 가능해요. 네네. 근데 문맥적으로 볼 때 B의 구조가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맞춰서 문장 단위를 이해해내는 것 이것 역시 판단이고 논리잖아요. 논리다. 지문의 구성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글의 핵심은 여기쯤에 놓여 있다. 혹은 A 단락과 B 단락이
관계가 이렇게 되어 설정되므로 A, B의 관계 혹은 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혹은 A, B 사이에 어떤 문장이 들어와야 된다. 네네. 이런 최종적인 단계는 전부 다 오직 하나. 논리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수능이다. 네네. 그러면 영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라든지 뭐 문장의 어떤 구조, 뭐 어순, 문법적인 건 그런 논리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꺼리지 않느냐. 네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도구나 꺼리인 그 자체의 학습으로 그냥 영어를 생각하고 있다. 그걸 해서 논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어는 논리다. 수능 영어는 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논리가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습의 근간이죠. 모든 판단의 근간이고요. 그리고 수능이 최초로 이제 그 수능이라는 입시가 만들어질 때도 사실 그 기반이 논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영어와 교과, 영어 교과를 질과 연결시키는 방법, 교내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시키는 방법, 진로 활동과 연계시키는 방법, 또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기부 항목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영어랑 관련해서 영어의 세특은 무엇이고 세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역량을 세특에 잘 담아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충분한 어떤 개연성과 일관성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근데 좀 전에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제가 논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를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 뭐냐. 네. 그리고 그런 역량이 어떻게 길러져야 또 어떤 식으로 또 기재될 것이냐.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게 저는 독서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든 또 내신 영어든 우리가 어떤 그 현장에서 학습해야 되는 그 학습자로서의 노력은 당연히 주어지는 게 맞는데 네. 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어린 시절부터 좀 준비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논리를 이제 독서를 통해서 길러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면 영어 세트 기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도 그 독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을 가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글을 쓰는 사람이 막 쓰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통을 전제로 글을 쓰셨으니까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의료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 독서 활동이 기반이 됐다면 네. 이것들이 이제 어떤 역량으로 준비해서 교과 역량, 영어의 교과 역량, 뭐 영어에 대한 지식, 네. 어휘라든지 뭐 그런 읽기 능력 등등에 대한 교과 역량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게 세특이 기재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 세특 기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첫 번째 일단 당연히 학습적인 성과예요. 네. 그 성과가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해 영어를 좀 잘해야 돼요.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공부 잘한 걸 단순하게 내 점수만을 위해서 난 공부 잘했다가 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세특은 조금은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과를 우리 반 좀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쓰겠다. 이제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꼭 영어, 또 영어와 뭐 의학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학습 행위를 통해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과 자질을 보여줄 수 드러낼 있는. 수도 있다. 네. 자, 세특과 관련해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요. 뭐 교과서 텍스트도 있을 거고 모의고사 텍스트도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활용한 세특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우수하게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텍스트가 정말 저는 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모의고사.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뛰어난 학생이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과 연관지어서 성찰하는 학생이다. 네네. 이런 라인으로 한번 잡아본다면 모의고사 지문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드러내 보이기 위한.
예.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진학을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전문 지식인으로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도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만 보지 말고 그 문제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한번 삼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좀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걸 세특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영어 교과서 텍스트나 영어 모의고사 텍스트가 보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독서가 좀 기반이 돼야 그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텍스트는 일부 발췌된 것이므로 원문을 다 읽어보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소재나 유사한 주제를 갖고 있는 지문을 연계시키는 활동은 교과 역량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탐구심, 호기심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도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열렬의 문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걸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의대 입시에서의 영어 위상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영어 교과를 통해서 의사소통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같은 의료인의 역량과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탐구와 호기심,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다. 세특과 관련해서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영어라는 교과 활동을 비교과 활동, 이른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무언가 해낼 수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이제 영어 교과가 연계될 수가 있을 건데요. 크게 이제 비교과 활동의 한 축, 그리고 또 자기 주도의 어떤 학습,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비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동아리라든지 또 봉사활동, 네. 그리고 각종 영어 뭐 토론 대회라든지 이런 활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동아리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진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걸 영어 교과에서 그걸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이제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학이 물론 늘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사회적 이슈에 항상 있어요. 중심이 되는 부분들의 그렇죠.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어권 매체에서도 그 사회가 어떤 감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이슈들 그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그들이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왔고 또 그렇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유전자 편집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AI와 관련된 의료 기술이 사람이 대체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해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보자.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그 자료를 검색해서 뭐 주기적으로 토론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보면 뭐 각종 이제 의료와 관련된 뭐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의학 전문 용어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어휘들을 가지고 뭐 어근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든지 교과적인 부분이 좀 강화되긴 하지만 그런 활동을 또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의료 드라마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 드라마도 결국에는 좀 사회적인 그러니까 의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항상 또 내포되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그 뭐 복제 인간 시대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영화 리포맨을 보면은 인공 장기로 인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의료 윤리 또 과연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뭐 생명이란 뭐냐, 뭐 이런 부분에까지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학생의 시각으로 내가 의료인이라고 하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될 고민들을 미리 영어 교과를 매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준비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채워진다면 굉장히 의대 진학에 있어서 유의미한 활동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영어라는 교과가 교과 학습의 도구만 쓰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과와 비교과의 경계가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뭐 의학 용어라든가 메디컬 드라마를 활용하는 내용은 교과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뭐 메디컬 드라마를 자막 없이 영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교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걸 동아리에서 했다. 그 동아리에서 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협업 능력이라든가 공동체 능력, 리더십 같은 것도 드러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이 메디컬 드라마나 의학 용어와 관련된 것이라면 진로 활동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교과 학습의 기본적인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진로 탐구 활동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아리 활동도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에게 진짜 세특과 관련해서 한 팁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웅식 선생님이 의학 용어를 이렇게 어휘 분석을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어휘 분석하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봐라. 뭐 동아리 활동도 될 거고요. 교과 세특기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근과 관련된 게 보면 사실 의학 용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소화기 내과 하면 이제 단어가 어떻게 조합돼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조업을 잘 보면 네. 굉장히 영어라는 과목 혹은 영어 교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에 기반한 거거든. 언어가 만들어지는 네. 그 과정이. 그래서 소화기 내과라고 하는 게 가스트로엔테롤로지인데 철저히 몇 개예요 이게. 가스트로가 이제 위 장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 언어권으로 오면은 이제 소화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엔터가 이제 장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가스트로하고 엔터라던 두 가지가 묶여서 소화기가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연결몸이 하나 들어오고 라지라고 하는 게 어떤 학문이라든지 네네. 연구 이런 거니까 가스트로엔테롤로지 하면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위, 장, 연구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접하다 보면 굉장히 좀 영어 자체에 대한 학습 능력도 고양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또 자기 진로와 네네. 관련된 또 관심을 또 드러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과학 동아리에서 굉장히 재밌는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각종 영어 우리가 드라마나 네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용어들을 좀 자기가 좀 탐구심을 갖고 그런 걸 분석해 보는 작업도 굉장히 흥미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게. 네. 그 의대 진학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교과 학습 또 영어를 통한 다양한 어떤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뽐내는 방법을 일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인식의 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당장 내신 점수를 받는 일도 또 수능 점수를 받는 일도 오늘 다양하게 안내해 주셨던 영어를 통한 비교과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식의 창인 언어, 특히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일은 또 하나의 인식의 창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국민 의료 채널 오넨 닥터TV 열렬의 의문. 열렬의 의문은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의대 진학의 다양한 노하우, 상세한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교육 전문가 김웅식 선생님을 모시고 영어를 통해 의과대학 진학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